텍사스 사막 한복판. 인구 70만의 작은 국경도시 엘파소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7만 명의 함선이 사막을 흔듭니다. 들리는 노래는 영어가 아닙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한국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미국인 수만 명이 멕시코 국경에서 단 5분 거리인 이 사막 도시에서 우리 민요 아리랑을 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위기에 몰렸던 이 도시의 상점들이 단 이틀 만에 살아났습니다. 2026년 5월 2일과 3일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주 선볼 스타디움 BTS의 아리랑 월드 투어 두 번째 미주 공연지였습니다. 공연 시작 전부터 엘파소는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에서 차로 8시간, 10시간을 달려온 팬들이 도시 전체를 보랏빛으로 채웠습니다. 일부 팬들은 무려 20시간 넘게 운전해서 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티켓을 구하지 못해 그나마 표가 남아있던 사막 한복판 엘파소까지 대장정을 한 겁니다. 현지 방송국 KTSM9 뉴스도 이 광경을 생중계로 전달했습니다. 수만 명의 BTS 아미가 선볼로 몰려들고 있다고요? 콘서트가 시작되기 무려 3시간 전부터 게이트 앞은 통제 불가 상태였습니다. 해가 지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자취를 감추자 바위산을 깎아 만든 선볼 스타디움이 거대한 보라색 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텍사스의 거칠고 광활한 대지, 멕시코 국경이 코앞인 접경도시. 그 사막의 바위산 위에서 한국의 정서가 담긴 민요 아리랑이 7만 명의 입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만나는 국경, 두 언어와 두 문화가 충돌하는 자리. 그 위에 한국의 아리랑이 흐르는 순간 이건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 경계가 음악으로 지워진 사건이라고 말이죠. 아리랑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BTS는 아이돌을 시작했습니다. 얼스 좋다, 지화자 좋다. 한국적인 추임새가 사막의 바위산을 타고 메아리 치는 가운데 멤버 7명이 360도 개방형 무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이 경기장 한 바퀴를 도는 그 행진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영어와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그 사막의 경기장을 음악으로 한 바퀴 묶어버린 의식이었습니다. KTSM9 뉴스는 공연 전 현장에서 만난 팬들의 인터뷰를 그대로 송출했습니다. 한 모녀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BTS 보러 왔어요. 저는 슈가가 최애고 엄마는 진 좋아해요. 그리고 둘 다 제이홉을 사랑해요. 한 사촌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 BTS 공연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어요. 이번이 우리에겐 6년 만의 보상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BTS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에겐 긍정이 필요했거든요. 이게 미국 아미가 BTS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엘파소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전후한 일정 중에 포착된 짧은 영상 하나였는데요. 환한 대낮 한 팬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를 지민이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슈퍼스타라면 그냥 손 한번 흔들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SNS에 올라온 순간 미국 팬들의 반응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인성이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가수가 가장 작고 약한 생명에게 보여준 시선. 이 짧은 순간 하나의 모든 게 담겨 있다. 이래서 우리가 BTS를 사랑하는 거다. 사실 BTS 멤버들이 어린 팬에게 약한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공항에서 어린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제이홉. 어린 팬과 셀카 찍어주고 일일이 눈을 맞춰주는 정국과 뷰. 멤버들의 다정함은 카메라를 의식한 연출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평소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전역을 울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엘파소 현장에서 포착된 80대 할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음악이 제 심장을 때렸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음악이 좋아요. 비트 더 유. 어떤 노래는 정말 제 가슴을 강타해요. 듣고 또 듣고 정국이 부르는 노래들이 특히 오마이갓 정말 좋은 목소리예요. 한국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80대 미국인 할머니가 정국의 목소리에 가슴을 강타당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엘파소는 인구 70만의 작은 국경 도시입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코로나 이후 미국 전역의 작은 도시들이 그렇듯 엘파소의 자영업자들도 수년간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유테프 대학 근처 메사 스트리트, 이 작은 거리는 한때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BTS 공연 발표가 난 후 이 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TSM9 뉴스는 공연 직전 메사스트리트의 한 보바티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이름은 투바티. 공동대표 저스틴 창은 BTS 공연을 앞두고 현재 아티스트와 협업해 BTS 테마 메뉴와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 2주 만에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BTS 스티커가 든 블라인드백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토트백도 만들었고요. 단 2주 만에 매출 20%. 작은 보바티 가게에는 사실상 인생이 바뀌는 숫자입니다. 옆 가게의 일본 라멘집 카에다마도 BTS 전용 메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K-팝 라면. 된장 베이스 페이스트에 치즈를 섞고 김치와 깨 돼지고기, 파, 옥수수를 올린 메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석공방 데인티잼은 BTS 참팔찌 이벤트를 열었고 더 팹즈샵은 BTS 레이브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심지어 국경 너머 멕시코 후아레스시의 보바티 가게 테이테이 보바티까지도 BTS 테마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한 보석 디자이너 프리실라 마르케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 같은 행사는 큰 공연장뿐만 아니라 작은 지역 상점들에까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공연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도시를 둘러보고 쇼핑하고 식사하고 추억을 만듭니다. 작년 같은 자리에서 콜드플레이 공연이 열렸을 때 엘파소 지역 경제에 약 3,700만 달러, 한화로 54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BTS 공연은 추정치가 그것의 2배가 넘습니다. 엘파소 관광청 사무국장 브룩 언더우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BTS 콘서트가 양일간 엘파소 지역 경제에 약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1,1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이죠. 단 이틀, 가수 한 팀, 그리고 도시 하나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푸바티 사장 저스틴 창은 인터뷰 끝에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BTS와 아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냥 공연이 아니에요. 작은 가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엘파소시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엘파소 카운티 위원회는 공연을 앞두고 5월 2일과 3일을 공식적으로 엘파소 BTS 위크엔드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BTS에게 스페인어로 소중한 친구를 의미하는 에스티마도 아미고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도시 상징인 산 위의 거대한 별까지 보랏빛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도시 전체가 외국 가수 한 팀에게 이 정도로 경의를 표한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시내 노면전차는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고 무료 운행을 결정했고 도시 전체가 보라색 빛깔로 뒤덮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BTS의 음악은 미국 사막의 한 도시 전체를 멈춰세웠고 작은 보바티 가게의 매출을 20% 늘렸으며 도시 경제에 1,100억 원을 가져왔고 7세 어린아이부터 83세 할머니까지 한 목소리로 한국어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건 그들의 음악이었지만 그 정복을 완성한 건 그들의 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인성이 폐업 위기 사막 도시의 작은 가게들까지 살려냈습니다. 미국 사막 한복판에 울려 퍼진 아리랑이 그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증명한 이틀이었습니다.